자, 79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래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림으로 먼저 표현을 해서 나타내면은 원이 있고 직선이 있을 건데 그 직선이 원과 어떻게 대해서 그려질까? 그 위치 관계라는 거 우리 그 2차 함수 위치 관계 기억나? 2차 함수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그쵸?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해서 이거 판별식 썼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책에 공통수학에서 있었을 거야. 0보다 크다, 판별식 0이다, 판별식 0보다 작다. 요거 했던 거. 그쵸? 요거를 토대로 똑같이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토대로 따라서 보시면 돼요. 뭐냐? 마찬가지로 직선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끔 그릴 수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릴 수 있고요. 또 접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만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 그 위치 관계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79페이지에 보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또 하나 뭐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깔끔하게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X자를 쳐보셔도 됩니다. 하지 않을 거야.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살짝 지워두셔도 돼요. 그냥 X 하셔도 돼요. 머릿속에서 지워. 보지마. 자,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안 보는 이유는 다 간단해요. 식이 너무 많이 복잡해요. 판별식으로 풀 수는 있거든? 근데 문제는 판별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쉬운 문제들은 뭐 판별식으로 하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나 뭐 똑같아. 사실 쉬운 문제들은. 근데 조금만 식이 복잡해지고 식이 까다롭게 생긴 형태로 나오게 되면 항이 여러 개로 나오는 여러 개로 보통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식이 너무 많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웠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웠잖아요. 그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웠으니까 뭐 하면 돼? 원의 중심이 있을 거야. 맞죠? 원래 중심이 있을 거고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맞지?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데 그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할 때 얘가 반지름과 어떤 관계가 있나? 반지름과 그럼 D1일 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D2일 때 이렇게 하면은 D3일 때 자, D1, D2, D3와 반지름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시면 자, D1과 D2를 비교하면 D1과 R을 비교하면 D1과 R을 비교하면 누가 커? R이 크죠? 네, R이 큽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됐어요? 자, D1과 D2와 R은 서로 같죠? 그쵸? 요만큼의 크기가 같잖아. 맞아? 그러면 접합니다. 됐어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3랑 R이랑 비교했을 때 D3가 훨씬 크면 안 만나죠? 그래서 이때는 만나지 않는다야.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을 써도 되긴 해요.
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고요. 요 경우는 판별식이 0인 경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그 2차 함수에서 했던 그 내용대로 해도 됩니다.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식이 너무 복잡해지고 오래 걸리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절대 그걸로 쓰지 않을 거야.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난 판별식으로 절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됐죠? 앞으로 너희가 공통수학 2가 끝나고 요거를 활용해서 뭐 고등학교 2학년 가가지고 뭐 극한을 구하고 뭘 하던 어딜 가더라도 요거를 설명할 우리 요거를 설명할 거지 판별식을 사용해서 알려주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고3까지 수업해본 바로는 이거를 써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걸 써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쓸 일 없어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다. 예를 들어서 한번 바로 넘어가서 문제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라는 원이 있어요. 그리고 직선이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우리가 한번 그래도 판별식도 똑같이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자, 판별식은 어떻게 쓰냐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y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y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의 제곱은 2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리해. 그럼 2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돼서, 자,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x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맞아요? 두 점에서 만난다가 x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 x값 두 개가 만들어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지. 맞죠? 판별식 써볼게요. k제곱 마이너스 2에 k제곱 마이너스 2 짝수공식 쓰시면, 그러면 0보다 커야 되니까 암산이 안된다. 잠깐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니까 k는 인수분해하고 뭐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인수분해하고 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자, 근데 나는 이렇게 안 찾고, 잘 봐. 원의 중심이 뭐냐면 0,0입니다. 맞죠? 그리고 직선, 대충 이런 직선이 있어.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인데 얘가 루트 2야. 맞죠? 그러면 직선 일반형으로 바꿔볼까요? 일반형으로 바꾸면 x-y 플러스 k는 0이고 0,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거리 d가 루트 2보다 작아야 돼. 맞아? 그렇죠? 그러면 거리 공식 쓰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00 대입한 거에 절대값 k는 루트 2보다 어떻다? 작다. 맞죠? 맞죠? 그러면 요거 루트 2니까 곱하면은 절대값 k는 루트 2보다 작다가 돼서 k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아, 여기 루트 2가 아니라 2. 미안. 바로 나오죠. 됐어요? 훨씬 더 간단하죠. 바로 그렇죠. 자, 얘는 판별식도 그렇게 선생님 오래 안 걸리는데요? 네, 얘는 판별식도 사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근데 봐봐, 아까 판별식 잘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 대신 이걸 집어넣어서 x 플러스 k의 제곱을 한 거잖아요. 맞죠? 요걸 한 거지. 잘 봐, 문제가 살짝만 이렇게 바뀌어볼게요. 우리가 중심이 0,0만 주진 않아요. 맞죠? 원이 어디 있을 줄 알고
중심이 막 이렇게 되어 있어.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똑같이 여기다 넣고 제곱해야 돼. 맞죠? y에다가 x 대신 x 플러스 k를 집어넣고 똑같이 전개해야 돼.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 너는 이거 전개하고 싶니? 하고 싶어? 미안한데 나도 하기 싫어. 근데 실제로 이거대로 전개해서 구해도 똑같이 나오긴 해요.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건 맞거든? 맞는데 문제는 이거 딱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거 제곱하는 거 벌써부터 머리 터질 것 같죠? 고승문식 알아도 이미 그걸 내림차순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식이 미친듯이 길어지잖아. 그럼 문제가 뭐겠어? 당연히 계산을 실수할 수도 있는 확률도 늘어나겠죠. 그쵸? 그래서 딱 봐도 그냥 딱 눈으로만 봐도 얘보다 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고 복잡하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판별식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판별식은 그냥 머릿속에서 잊어. 진짜 잊어도 돼. 그래서 자 일반형으로 바꿔서 x-y 플러스 k는 0이다. 그러면 거리 중심에서 0,0에서 직선까지 거리 d는 루트 2분의 아까 0 대입해서 절대값 k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리가 거리 공식이었어. 맞죠? 맞죠? 그러면은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거리 d랑 반지름 루트 2랑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커야 된다. d를 저걸로 바꿀게요. 루트 2 절대값 k보다 반지름이 커야 한다. 이게 1번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죠. 그쵸? 그래서 절대값 k가 작다 2보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래서 우리 절대값 할 때 너네 이거 절대값 바로 없애면서 하는 거 외우라고 했던 거야. 여기서도 되게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두 번째 2번. 두 번째는 접한다잖아요.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거리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루트 2랑 같으면 되니까 절대값 k는 2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 되죠? 그쵸?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만나지 않아야 되면 누가 커야 돼? 거리가 더 커야 되죠? 반지름보다. 그쵸? 그래서 절대값 k가 2보다 크다. k는 2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이렇게 들어가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구해놓으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무조건 제발 부탁인데 판별식 갖다 쓰지 말라고. 그러면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 선생님 거리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판별식이라도 써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미리 얘기합니다. 거리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은 왜 이래? 자 미리 얘기하는데 거리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은 여기 파트 접어야 돼요. 거리 공식 모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식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모른다? 그러면 여기 파트를 손 놔야 돼.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리 공식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다음 2번. 자,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도형이 직접적으로 그려져 있으면
구하기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그림이 없으면 내가 그려서 찾으면 되지 라는 거야. 그림이 없으면 내가 직접 그려서 찾는다. 직접 그려서 찾는다. 자, 12번을 보시면 현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래. 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8 그리고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자,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이래요. 그러면 무조건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 직선은 무조건 두 점을 지나야 현이 생기죠. 그쵸? 애초에 접하는 건 현이 안 생기잖아요. 안 만나는 것도 현이 안 생기고. 그쵸? 이 그림밖에 없습니다. 그럼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자, 원의 중심이 뭐야? 이거 1이니까 마이너스 1, 요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1 중심 요거고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래. 요 현의 길이를. 우리 중학교 때 이 현 구하는 거 해보지 않았어? 반지름을 알아. 반지름이 몇이야? 반지름 제곱이 8이죠? 반지름 제곱이 8이니까 반지름은 2루트 2죠? 그럼 어떻게 그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나오지? 3학년 맞지? 2학년 때는 원이 없잖아. 수직으로 나타내면 요 길이랑 같다라는 거 알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뭐야? 얘 알아. 얘만 알면 되잖아요. 그게 뭐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네. 맞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면 마이너스 1,1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거리 D는 루트 2의 제곱 4 1의 제곱 1 분의 마이너스 1이랑 1 대입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4의 절대값. 맞죠? 그럼 뭐야? 루트 5분의 마이너스 6에다가 1 더니까 마이너스 5네요 그냥. 그쵸? 그래서 얘는 유리화 해주면 되겠네요. 약분이 되니까 그냥 루트 5네요. 맞죠? 맞죠? 그럼 끝나서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네. 피타고라스 여기 루트 5니까 피타고라스 쓰면은 2, 4, 8에서 5 빼는 거니까 3? 그래서 요 길이 뭐? 루트 3. 그럼 요 길이도 뭐? 루트 3. 그럼 우리가 원하는 요 길이는 몇? 2루트 3이죠? 됐어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이제 갖다가 여기다 써먹어야 됩니다. 이제는 열심히 써먹으셔야 돼요. 됐죠? 됐죠? 자, 다음 여기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건데 전 P가 3,1이에요. P가 3,2고 원이 X제곱 Y제곱 플러스 4X 2Y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이때 P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이래요. 이거를 너희가 그림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반드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밖에 한 점 P가 있대요. P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P야. 이게 3,2야. 그래서 P에서 요 원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쭉 긋는데요. 이렇게 긋는데. 맞죠? 맞죠? 그었을 때 여기가 P고 여기가 접점이니까 우리가 보통 접점을 T라고 합니다. T.
그쵸? 그러면 접점까지의 요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맞아요? 요 길이를 구해라 라는 말이야. 지금 13번이 하고 있는 얘기가. 접선이라는 말 자체가 접하는 직선이야. 접선이라는 말 뜻이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말하는 거야. 응? 만나는 거는 그냥 두 점이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 만날 수도 있고, 그냥 만난다는, 우리가 아까 이게 접한다 그랬잖아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를. 그쵸? 그러니까 접선이라는 건 접하는 직선이야.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말하는 거야. 애초에 그 접선이란 말 뜻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만나는 경우는 너희가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한 점인지 두 점인지 말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부등으로 쓸 때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너네 그 2차 방정식 때도 똑같이 했었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였는데 두 실근을 갖는다면 뭐였어? 크거나 같다였죠. 같은 개념이라고 다 보시면 돼요. 다 같은, 일맥상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말로 좀 단순화시켜서 접한다라고 말해버리니까 거기서 접선이 같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중심을 알아야 돼. 원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도 바꿔야겠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1 이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다가는 4를 더하고 여기다가는 1을 더해서 완전 접시를 만들어 주고요. 그쵸? 기억하죠? 그러면 총 5를 더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또 5를 더해줘야겠네.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맞죠? 그럼 우리 이제 중학교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야. 잘 봐. 잘 봐.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뭔 짓을 할까? 여기가 C라고 할게.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그림 봤을 거야.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짓을 해야 될까? 먼저 CT를 길이를 구해요. 어떻게 구해? 반지름이잖아. 그쵸? 반지름이잖아. 이게 2입니다. 여기 4잖아. 맞죠? 반지름 제곱이 4니까 반지름이 2다. 그리고 C가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맞죠? 맞죠? 그럼 또 뭘 찾을 수 있을까? PC의 길이를 찾을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PC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찾을 수 있잖아. PC는 두 점 사이의 거리 3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5의 제곱, 2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3의 제곱. 그래서 몇이냐? 루트 34. 요 길이가 루트 34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뭐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얘가 수직이죠? 중심에서 접선까지 선을 그으면, 접점까지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은 접선과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게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쵸? 그리고 뭐 하던데?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34에서 4 빼니까 여기가 루트 30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준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4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다시 좀 떠올려 보면서 얘기를 같이 해보고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새겨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문제에 원이 이렇게 있대. 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요 원 위에 어떤 점 하나가 있어. 요 점 하나가 어딘가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있어. P가. 그리고 원 밖에 어떤 점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는 P에서 A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죠. P에서 A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좌표만 알면. 맞아요? 요 좌표랑 요 좌표만 알면은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중에 가장 짧은 게 언제였어? 그 중에 가장 짧을 때가 언제였어? 가장 짧을 때가 원의 중심이 있고 중심에서 A까지 그었을 때 여기에 P가 있을 때가 이게 가장 짧은 길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CA에서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값이었어요. 맞지? 그리고 CA에서 반지름을 더한 거, CA에서 반지름을 그대로 더한 게 최대값이었어. 맞아요? 맞아요? 자, 요거의 점이 아닌 직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의 점이 아닌 직선 버전입니다. 잘 봐. 14번에 뭐라고 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했을 때 이 위의 점과 직선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래. 무슨 말이냐? 자, 그림을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또 있는데 직선이 원 밖에 있는 위의 점과 원 사이의 거리인데 요 원 밖에 어떤 직선이 하나 있어. 그랬을 때 여기에 어딘가에 원 위에 점 하나가 어딘가 있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직선까지 거리는 우리가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게 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게 길이잖아요. 맞지? 요거를 그럼 P라고 하고 요거를 H라고 했을 때 PH의 길이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을 수도 있어.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H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마찬가지야. 얘도 PH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요거의 중심이 C라고 했을 때 똑같아.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요 반지름만큼 빠지면 가장 짧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H라고 하니까 CH에서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값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CH에서 다시 반지름을 더했을 때가 최대값이겠죠? 됐죠? 같은 원리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쓰는 것과 같은 원리야. 그러면 얘는 중심 뭐야? 중심 찾아야겠네. 중심을 찾아볼까요? 중심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는 이항하면 3 더하면 1 필요하고 4 필요하고 여기에는 5 필요하고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8. 그럼 중심이 1, 마이너스 2네요. 그럼 1, 마이너스 2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CH죠? 그치? 그러면 CH는 중심
1, 마이너스 2에서 직선 요거까지 거리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2분의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3의 절대값 맞죠? 얘가 루트 2분의 5. 그러면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 8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2루트 2죠? 그쵸? 그럼 반지름도 찾았고 CH도 찾았으니까 우리 최소값 이거 계산하려면 얘는 유리화 해야 되네요. 2분의 5루트 2 빼기 2루트 2가 최소값이고요. 2분의 5루트 2 플러스 2루트 2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근데 최대값, 최소값만 찾으래? 뭐래? 잠깐. 곱하시오 보통 이런 거 나올 텐데. 그냥 구하는 거네요? 뭐 어디 계산을 뭐 어디 계산을 하나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얘 6이구나. 미안. 죄송합니다. 이건 더하기 실수. 됐죠? 됐죠? 요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뒤에 공통접선은 너네 이거 4학년 때 했었니? 이씨 이거 저번에 고등학생들 하니까 고등학생들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안 한 건지를 말을 안 해줘가지고 애들이 몰라가지고 고2들은 몰라서 대답을 안 했는데 혹시 공통접선 했었니? 길이 이거?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공통인 접선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요거 길이 구하는 거 요 길이 구하는 거 했었어? 했어? 그러면은 한 게 맞지? 이렇게 2학년들이 까먹었던 거겠지? 요거 그려가지고 직사각형 만들어서 그쵸? 직사각형 만들어서 반지름 요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반지름 빼가지고 요거 찾고 요 원과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찾고 그리고 피타고라스 써서 이거 찾고 그럼 얘랑 같은 거고 그쵸? 고등학교 2학년들 까먹었던 걸로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가도 이게 나와요. 이거 써야 돼. 너네가 앞으로 뒤에 올라가서 계속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너희가 봤던 거 그거야. 중학교 3학년 때 봤던 내용 84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잘 봐. 우리가 방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세 가지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 두 점에서 만날 때 맞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접할 때, 세 번째가 만나지 않을 때. 자, 잘 보시면 얘네들은 어느 범위로 나오는데 얘는 어떤 특정 값으로 나오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접선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를 오늘 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기 접선에 나와 있는 그 공식들이 몇 개 있어. 보면은 87페이지에 첫 번째 공식 그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그 밑에 맨 밑에 보시면은 또 접선의 방정식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고 그다음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더 나온 건 없는데 거기는 공식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걸 좀 사용해야 되는 건데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에는 딱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 가지 됐어요? 그 세 가지를 하는데 선생님은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해요. 여기 있는 공식 외워서 쓸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식대로 쓸 거면 너희가 공식대로 쓸 수 있는 거 원의 중심이 0,0인 거 말고는 없어요. 절대로. 이해됐어? 0,0 말고는 절대 공식대로 못 씁니다. 요거. 그래서
87페이지에 있는 공식은 머릿속에서 잊어버려.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 정확히 이유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여기는 그래서 증명 다 해줄 거야. 왜 그런지 과정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물론 본 수업할 때도 또 증명을 해주긴 할 겁니다. 얘는 진짜 중요해서. 이거 얘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선 문제. 자, 접선 관련된 유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울기를 알려줄 때 접선을 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1번이죠, 1번. 1번에 보시면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기울기를 알 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접점을 할 때, 좌표를 알 때, 그게 2번이야. 2번이 좀 말이 어렵게 돼있죠?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래. 원위의 점에서. 그게 접점이야. 원위의 점이 접점입니다. 2번에. 거기서 원위의 점을 접점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 밖의 점을 알 때. 세 번째가 원 밖의 점을 알 때입니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1번과 2번입니다, 사실상. 우리한테 중요한 건 1번과 2번이에요. 1번과 2번이 중요한 이유는 3번은 푸는 방식이 1번 아니면 2번을 이용해야 돼. 3번은. 그래서 3번은 따로 푸는 방식이었고 1번을 이용해서 풀던지 2번을 이용해서 풀던지 본인이 하나 선택해서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근데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건 1번을 이용해서 풉니다. 3번은 얘는 1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거의 대부분 1번을 이용해서 풀어요. 거의 대부분. 아닌가? 단가? 자, 보시면 자, 1번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대.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원의 중심이. 그리고 기울기가 내가 알려준다고 그랬으니까 보통 기울기를 뭐 m 어떻게 문자로 알려주겠죠? 그쵸? 그럼 나는 얘도 알고 있는 거고 얘도 알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m이고 원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자,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여기 하나 있고요. 같은 기울기를 가진 건 여기에도 하나 있어요. 그쵸? 원에 접하는 접선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건 이렇게 두 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요 n이라는 값을 내가 모르는 거야. 왜냐면 기울기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 맞지? 기울기만 알고 있는 거야. 나는 기울기만 알아. 얘 몰라. 그런데 얘를 찾아야 돼. 그럼 난 뭐만 찾으면 돼? 이제 n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n을 어떻게 찾냐? 원의 중심이 뭐야? 0,0입니다. 맞죠? 그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어때야 돼? 같죠?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n을 찾아볼까요? 잘 봐.
자, y는, 이거 이항하면은, x 플러스, mx 플러스가 아니라,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라고 했을 때, 0,0. 0,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요. 분자에 n이 0, 대입하면은 n만 남고 절대값인데, 얘가 뭐랑 같다고? 반지름이랑 같다고요.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끝났네. 이거 곱하면 절대값 n은 뭐랑 같아?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랑 같은 거죠. 맞죠? 그러면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랑 같네요. 맞아? 그래서 책에 있는 공식이 나온 겁니다. 요거를 n 대신 집어넣으면 y는 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너희가 이 과정을 알아야 돼. 이 과정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0,0만 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0,0이 아니면 이렇게 식으로 못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0,0이 아닐 때도 이 과정을 똑같이 풀어서 쓰시면 결국 n값을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n값을 똑같이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요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요 공식을 외우지는 마라. 외우지 마라, 제발. 이거 외우지 마세요. 됐죠? 됐죠? 요 과정을 써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직접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쭉 넘어가서 8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보면서 얘기할게. 자,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했고, 그리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과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랑 평행.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죠. 그럼 기울기 알려준 거네. 그럼 얘 기울기 몇이야? 이거 기울기. 이거 y 이항하면은 y는 2x 플러스 3이니까 기울기가 2인 거네. 맞죠? 평행하다는 말로 기울기 2인 걸 알려줬어요. 그럼 기울기 2인 직선이야? 그럼 기울기 2인 직선은 우리 어떻게 써? y는 2x 플러스 뒤에 모르니까 n이라고 써. 지나는 점도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하냐.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접한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직선이 요거야. 그럼 원의 중심 몇이야? 0,0이죠. 그쵸? 그리고 반지름이 몇이야? 반지름이 4니까 2죠. 2. 그쵸?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야겠죠. 이거 2x-y 플러스 n은 0이고 0,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2의 제곱 4분의 4 플러스 1의 제곱 1분의 0 대입하면 절대값 n만 남고 얘가 반지름 2와 같다. 맞아요? 그럼 절대값 n은 2루트 5니까 절대값 없애면 n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서 다시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요 과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요 과정은. 이 과정이 중요해, 진짜. 제발 이거 외우고 쓰지 말고 부탁할게. 이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지금 줄 테니까 206번 한번 풀어봐. 여기는 하나씩 좀 풀어보면서 연습시키면서 해야 되는 거라 206번 풀어봐.